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저기 시골에 토지 한 필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제 토지 공시지가가 1억 원이다. 근데 근처 부동산이나 뭐 주변 시세를 통해서 보니까 이 필지는 시세가 5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는 1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서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가액이 5억 원에서 이 취득가액 1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값이 굉장히 치솟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가정이 많아졌다라는 주제로 이제 상속증여를 어떻게 대비하고 절세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제 소수만 내던 이 상속세가 정말 우리와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과도한 세부담과 어떤 과세 체계 등에 대한 불합리함 등으로 인해서 개정 요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 이 세제 개편이 나한테 유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우리가 시점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을 적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낼 세금이 없다면 세금 신고 사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이제 알아서 결정하고 종결이 됩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 뭐 가산세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상속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뭐 사전증여 재산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취득가액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이제 특히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 상속이 발생하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 이전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고 상속 등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이 이제 나의 새로운 취득일이 되면서 이 돌아가신 날 당시 해당 부동산의 이제 취득가액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나 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경우에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결정이 됩니다. 아파트는 유사한 매매 사례가액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액으로 결정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이 시가와 기준시가에 대한 갭 차이가 정말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국세청에 의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저기 시골에 토지 한 필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제 토지 공시지가가 1억 원이다. 근데 근처 부동산이나 뭐 주변 시세를 통해서 보니까 이 필지는 시세가 5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속세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는 1억 원짜리 토지를 취득한 걸로 봐서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양도가액이 5억 원에서 이 취득가액 1억 원을 차감한 4억 원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이 4억 원이면 대략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장기보유공제 무시하고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속 개시 시점에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만들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배웠으니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나 이래나 저래나 상속세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감정평가 비용이 뭐 100에서 150만 원 발생하게 될 텐데 이 비용을 내고 나중에 발생할 양도세에서 억 단위로 세이브가 가능하다면 뭐 사실 안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몰라서 못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그냥 공시지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이렇게 재산가액이 적어서 상속세 부담이 뭐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감정평가 여부를 체크를 해서 평가 실익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영상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고, 동일한 논리로 단독주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가가 7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3억 5천만 원이다. 근데 이 주택이 서울에 있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이제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 2년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이 집이 너무 낡고 뭐 멀어서 내가 거주 요건을 갖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양도를 했을 때 일반과세든 중과세든 양도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한 논리로 내가 7억 원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상속세랑 공시가격인 3억 5천만 원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한 뒤에 추후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랑 비교를 해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기준 시가와 시가의 갭 차이가 큰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시에 세금 발생 유무와는 좀 별도로 어떤 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상속세 신고를 할지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나중에 발생할 세금까지도 절세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